안녕하세요. 오늘 12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상의 다양한 지리적 문제 했었죠.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분쟁 지역과 그 원인을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경제적인 측면을 좀 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지표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 통계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표를 여러분이 보시고 세계의 지역별 발전 수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차이가 나나 봐요. 두 번째는 저개발 지역이 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교과서는 228쪽입니다. 자, 생각열기 보시면요. 자, 엄청난 대단한 나라가 나옵니다. 자, 가운데 지표부터 볼게요. GDP 우리 배웠죠. 국내 총생산. 어떤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 얘의 시장 가치를 싹 다 합친 거죠. 우리는 이 GDP를 통해서 그 나라가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알 수 있는 건데 1953년에 이 나라가 13억 달러였는데 2014년의 기준 1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자, 다음 지표를 볼게요. 1인당 국민 총소득. 자, 그 나라 국민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거지. 그러면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잖아요. 자, 그게 1953년 67달러였다가 2014년에 어때요? 2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2019년에는 3만 달러가 넘어갔어요. 대단한 나라죠. 자, 수출액이 57년에 2,500만 달러, 2014년에는 5천억 달러로 넘어갑니다. 거의 세계 6위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나라가 어딜까요? 6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자, 우리는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 나라의 발전 수준을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어떠한 발전 수준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하루 평균 1달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달러 선생님 지금 찾아보니까 1094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원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도 안 되는, 그 돈도 안 되는 그 액수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체의 7분의 1, 70억 명 중에 10억 명 정도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어디 나라 나옵니까? 볼리비아 나오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을 사용하고 있다. 자, 1년 내내 버는 돈이 200달러 정도이다. 자, 다음은 익숙한, 우리 한번 배웠었어요. 가나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유독 유해한 도시로 아그볼루시 이야기했었죠. 자, 어떤 곳이었죠? 아프리카의 가장 최대 전자 쓰레기장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도 역시 1달러가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델리의 빈민가, 학교에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심지어 책도 없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1달러도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그 돈의 액수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최빈국들이 저개발 국가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지도를 볼게요. 여기 탐구 보시면요. 1인당 국민 총소득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전체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거 어느 정도 그 국민의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색깔이 푸를수록 어때요? 3만 달러 이상입니다. 소득이 높아지는 거죠. 주로 자, 여기 적도입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가 높아요? 네, 북반구가 훨씬 더 국민 총소득이 높고 아래쪽 특히 아프리카 여기 보세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세계의 여러 지역의 발전 수준이 이렇게 북반구와 남반구가 참 많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책에 우리 나와 있지만 이러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어떤 경제적 격차 문제를 남북 문제라고도 합니다. 학생들 중에는 남북 문제 하면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남북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어때요? 경제적 격차 문제를 남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또 여기 볼까요? 인간 개발 지수. 자, 새로운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설명이 나와 있네요. 인간 개발 지수는 아까 우리가 돈만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교육 수준도 여기에 반영을 하고 평균 수명도 반영을 하고 또는 문자를 얼마나 해독할 수 있는지 문자 해독률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한 지표가 바로 인간 개발 지수입니다. 아무래도 더 우리가 삶의 질과 더 관련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인간 개발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가장 높은 나라가 노르웨이, 호주 이런 나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17위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가장 최하위의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주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죠. 자, 여기 있는 나라들 니제르,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이 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실히 남북 문제를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0쪽 볼게요.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 학습 목표가 그래서 이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원자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다시 이것을 만들어서 수출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공업화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업화 정책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러한 여러 나라들도 빠른 경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요. 자, 여기 보면 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는 증대하였지만 최빈국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여전히 빈곤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열악한 상황 중에서도 최빈국에서 벗어난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츠와나라는 나라입니다. 자, 보츠와나는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이 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90달러 였었는데 1966년에 2014년 기준 7,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이 나라에서 뭐가 발견이 되면서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되면서 광공업이 같이 발전하고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민주적인 정부 들어서고 또 해외 자본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반부패 정책 이런 정책 또 하나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선거 연령을 낮추고 이러한 다방면의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최빈국에서부터 벗어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츠와나가 다른 중남부 아프리카 평균보다 훨씬 이렇게 국민 총소득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높아짐을 알 수 있고요. 자, 다른 나라 어떤 나라 노력 한번 볼까요? 자, 브라질의 쿠리치바라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빈민 거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마땅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주워서 그나마 사는 건데 그것을 시에서 사주는 겁니다. 시에서 사주고 식품으로 교환해 주는 거야. 버스표나 식품으로 교환해 준다. 또 그 식품도 주변의 농가에서 사들여서 이렇게 빈민 거주 지역의 주민들에게 배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농가도 생계를 해결할 수 있고 빈민의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되면서 이렇게 저개발 국가에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음 쿠바입니다. 자, 여기 쿠바는요. 과거에 소련의 지원을 아주 많이 받았던 나라입니다. 이 소련이 1991년에 붕괴가 되면서 쿠바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원도 대부분 소련에서 많이 충당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많은 자원이 필요 없는 농사 짓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 것이고 그게 유기농법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유기농법이 많은 다른 쿠바 도시에 전파가 되면서 최근에 대안적인 농업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